네. 내일장 빅피처 그려보겠습니다. 그러게요. 내일은 어떻게 큰 그림을 그려봐야 할까요? 이번 주 자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경계감, 아니 그 이상 공포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내일장을 대비한다면 어디에 주목하실지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모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예상은 했죠. 이번 주가 좀 힘들 거라는 것은. 미국의 공포탐욕지수도 22로 지금 극단적 공포를 느끼고 있는 글로벌리한 부분들입니다. 이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시장을 잘 꿰뚫어 봐야 할 텐데요. 자, 내일장에도 오를까 준비했습니다. 궁금한 쪽이 있어서요. 바로 바이오주입니다.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단에 있어서 시총 상단주인데요. 은근히 방어를 해주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방어를 해준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어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불안감이 크다는 얘기겠죠. 사실 뭐 이전에도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잠깐 소폭 상승을 했을 때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그때 시장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주의 시장이 몰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뭐 지금 워낙 경기가 좋지 않고 또 당연히 이제 어떤 인력 부담도 커지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AI 기술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신약 기술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면 오히려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저평가가 되어 있던 바이오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도 그렇고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자주 연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시장에서 어느 것 하나를 선뜻 손을 내면서 잡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트럼프 리스크도 굉장히 크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보다도 이제 미국 경기도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제조업황들도 막 들쑥날쑥하기 시작하고 채권금리도 갑자기 올랐다가 어느 날 또 다시 급락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뭐 떨어지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내가 오늘 HTS, MTS 내가 안 열겠다라고 하셨다면은 아마 심리적인 부담 좀 덜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거를 지금이라도 뭐 어떻게 했어야 됐나? 지난주에 팔 걸 그랬나? 이걸로 이제 아마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지금 바이오의 매수가 들어온 것이 사실은 바이오의 좀 방어단 개념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바이오에 뭐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뭐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외인들이 좀 팔고 나온 물량들을 지금이라도 조금 사놔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CMO, CDMO 쪽에서 굉장히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 얘기를 했던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바이넥스 이런 기업들 그리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큰 타격을 입었어요. 이 말씀은 이제 공매도라는 얘기가 말 그대로 우리가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는 개념인데 지금 사실상 공포에 의한 매도로 지금 좀 많이 변질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분들도 사실은 더 이제 매도세를 패닉세를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가 가치 자체가 아직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4월 같은 경우에는 암학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만약 대처를 했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 항암제 쪽, 이쪽 이제 치료제를 이제 신약을 내고 있는 많은 기업들을 좀 주목하고 있지 않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4월을 앞두고서는 우리 늘 얘기하는 게 이제 학회가 질비하게 또 일어날 거다. 그것이 바이오주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근데 대표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은 갖고 있는 재료적 가치에 우리가 조금 더 예민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수급에 좀 더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그런 관련해서는 그러면 좀 볼 수 있는 종목은 있는 것인가 궁금해지는데 추가 시세 후보군 열어보니까요. HK이노엔입니다. 사실 이 HK이노엔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외출이 많아지면 HK이노엔은 좋아집니다. 외출이 많아지면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뭐 K캡 같은 경우에도 영수성 식도염 관련된 질환을 이제 치료하는 약품이죠.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걸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회사의 매출 중에서 수액 매출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술 드시고 나면은 딱 좋아하는 컨디션. 네, 이거 만드는 회사가 이제 여기 HK이노엔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제 HK 주류 실적들이 굉장히 호재가 나왔다는 기사를 보자마자 제가 이제 하이트진로의 실적이 좋았다 그 얘기를 보자마자 HK이노엔을 투자를 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좋은 주가 흐름이 좀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외출을 특히나 이제 어떤 주류라든가 혹은 이제 외식이 좀 활성화가 됐을 때는 이제 HK이노엔 같은 기업들이 좀 많이 저평가해서 좀 탈출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 HK이노엔이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주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HK이노엔이 이제 작년에 실적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했던 것 중 하나가 이 K캡, 그리고 K캡의 이제 내수 성장이 좀 더 탄력적으로 컸었고, 그리고 수액 매출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수액 매출은 왜 올랐나 봤더니 사실 작년에 분위기 안 좋았죠. 뭐 정치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라갔던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보니 의정 갈등. 그러니까 지금 정부랑 의사협회에서 지금 갈등이 계속 오랫동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떤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진료 행위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기 입원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를 뭐 대체 의료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액을 통해서 이제 일단 회복이라도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분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SK이노엔의 실적들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뭐 다른 기업들도 뭐 일부 이제 이런 수액을 판매하는 기업들도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격인데 저는 그만큼 SK이노엔이 지금 다른 바이오 업종들에 비해서 제약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좀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채비율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워낙 이제 변동이 심하지만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꿋꿋하게 주가를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이노엔 지금 거의 뭐 1년 넘게 만든 바닥권 라인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추가 움직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사실상 아까 전에 대표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손 놓고 보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계속해서 시장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좀 조급할 수도 있거든요. 내일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네, 내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이 공포 장세가 좀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번 주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월 말과 주초가 함께 있기 때문에 월초가 함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더 관망하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에 대한 의욕을 드러내지는 않아도 괜찮은 장. 왜냐하면 4월 2일까지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4월 3일장까지는 좀 바라봐야 되고 4월 4일에는 고용 지표 등 생각해 볼 게 많기 때문이겠죠. 자, 예상 지수입니다. 코스피는 더 낙폭을 확대했네요. 3% 넘게 빠지면서 2,500 하회합니다. 2,471.73포인트. 코스닥은 672.79포인트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면서요. 양대 시장 나란히 3% 넘게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현선물 쪽에서 다량의 매물을 좀 투하시켰다라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3월의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증시도 모두 주요 지수가 내려가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여전히 공매도와 관세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는 시장입니다. 일단 이번 한 주는 굉장히 또 지수 하방을 더 열어두고 있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지수 상황 매우 좋지 않게 낙폭을 더 키워가면서 3%가 넘게 급락하면서 양시장이 마감됐습니다. 마감 현황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는 2,480선까지 떨어졌고요. 코스닥 지수도 673선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앞서 체크해 보신 것처럼 현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거세게 나왔는데요. 현선물 합쳐서만 2조 5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특히 거래소 쪽에서도 1조 3천억 원 넘게 매물이 나왔고요.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그래도 4,800억 원 이상 사들였고 개인들이 7,700억 원어치 사들였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공격이 굉장히 셌습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기관 쪽에서는 1,400억 원 가까이 샀고요. 외국인이 2천억 원 이상 팔아치우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와 수급의 분위기 체크해봤고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들, 종목들이 파란불을 가득 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니맵의 상황을 보더라도 옳은 종목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도체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같은 우리 시장의 주도 업종들이 모두 다 내림세를 나타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오늘 IT 투톱도 3에서 4%가량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미반도체가 10% 넘게 급락했고요. 리노공업과 HPSP, DB하이텍, 이수페타시스까지 모두 다 파란불 짙게 깔렸습니다.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로 관세에 대한 우려, 거기다가 AI 거품론까지 최근에 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오늘 모두 다 쉬어갔고요. 2차 전지 섹터도 걱정이 큽니다. 대차 잔고가 급증하면서 아무래도 예상했던 대로 공매도 세력의 집중 타깃이 되며 오늘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가득 켜졌습니다. 생산 업체들 위주로 해서 5에서 6%, 많게는 7%까지 급락했고요. 나머지 소재 부품까지 모두 다 쉬어갔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와 LNF까지 7%가 넘게 급락했고 이제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 발표가
임박한 상황인데 전망이 상당히 암울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약 바이오 쪽도 오늘 전반적으로 쉬어갔는데요. 알테오젠이 그래도 장중에 6%가량 올라가면서 지수의 하단을 지지해주나 싶었는데 오름폭을 많이 줄이면서 1% 가까이 소폭의 상승으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리가켄바이오도 오늘은 소폭 상승한 채로 거래 마쳤고요. 보톡스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휴젤 같은 경우에는 보합에서 마감됐습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안고 있는 쪽이죠. 바로 자동차 쪽이 될 텐데 오늘 대표주부터 부품주까지 모두 다 2에서 3%가량 조정 나온 채로 마감을 지었고요. 그 다음으로 볼만한 쪽은 조선이 되겠습니다. 조선 낙폭 과대 인식 속에서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는 지수 대비해서는 좀 잘 버티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한화오션은 소폭의 상승으로 HD 한국조선해양은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게임 엔터 같은 경우에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신작 효과가 좀 끝나면서 오늘 6% 이상 밀린 채로 마감됐고 엔터 쪽은 그래도 관세 무풍지대로 꾸준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입니다. 오늘 SM은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전력설비 쪽도 모두 다 공매도 영향도 받아가면서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 확인됐고요. 삼양식품이 2% 가까이 오른 채로 마감이 됐고 보시는 것처럼 방산주들은 유럽 쪽의 재무장 계획에 그래도 오늘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소폭 하락했지만 현대 로템과 한국항공우주, 한화CSM 모두 다 빨간불 띄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57,800원으로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거래량 상위 1위 기록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삼성중공업 눈에 띕니다. 다음으로는 콜마홀딩스 오늘 8% 정도의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최근에 눈에 띄는 종목들 좀 작은 종목 위주로 랭크가 되어 있고요. 거래대금 상위 쪽에는 나란히 IT 투톱이 자리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LG 에너지솔루션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 현대 로템 같은 방산 관련주 조선 쪽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고 현대차와 한미반도체, 네이버, 포스코 홀딩스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TXR 로보틱스가 최근에 계속해서 거래량 상위 쪽에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6%가 넘게 올라가면서 마감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대부분 지난주와 흐름이 비슷합니다. 지금 산불 복구 관련주들 그리고 정치 테마주 위주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체크해봤던 여러 가지 좀 개별주들의 흐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대진 첨단 소재도 2.7% 정도 상승으로 마감됐고요. 클로봇도 6%대 강세 그리고 엘컴텍 같은 경우 오늘 14%대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3월 한 달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3월 마지막 거래일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다시 한번 반대매매 시간표라든지 그리고 PBR 0.8배가 지금 어디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2,400선까지는 좀 지지하지 않을까라는 증권가 산술적인 계산에 따른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에 하단을 좀 잘 만드는지 같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챙겨봐야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계신지 공략 섹터 유효하다 하는 쪽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바로 통신 장비인데 재평가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트럼프 당선 때 머스크 효과와 함께 부각받았었던 쪽인데 어떤 평가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제 사실 통신 장비주들이 잠깐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예.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전역에서의 어떤 5G 그리고 이제 6G에 대한 어떤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왔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 자국 중심의 어떤 우호적인 정책들을 많이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굳이 통신 장비 물려 있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과거 우리가 이제 팬데믹 당시에도 막 KMW 같은 기업들이 다시 한번 상승했지만 실적이 많이 안 좋아졌던 그런 반목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마냥 미국에 의존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시해야 될 것은 어디냐면은 바로 정전 협정에 대한 여부와 그리고 더불어서 유럽에서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인프라 확충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뭐 전국 불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뭐 여당과 야당이 굉장히 막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그 상황 속에서 환율도 계속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제 내수 투자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환율을 좀 다소 우회할 수 있는 유럽 시장을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으로 한번 다가가 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통신 장비라고 하면 조금 더 범위가 많을 것 같고 이쪽에서 위성 키워드가 조금 더 도드라진 쪽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바로 탑픽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네요. 네, 사실 인텔리안테크라고 했을 때 떠올리실 분들은 아마 아시겠습니다만은 안테나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해상용 안테나나 V셀 안테나를 이제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 인텔리안테크가 상당히 고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평판형 안테나입니다. 실제로 평판형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 초부터 해서 계속 이제 출시 예정을 지금 예고를 했었는데 양산 체제를 갖춘 게 이제 재작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평판형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을 갖고 있는 첫 번째 기업이 스타링크고요. 두 번째 기업이 바로 인텔리안테크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 인텔리안테크가 갖고 있는 이 평판형 안테나의 고객사가 누구냐? 원웹입니다. 근데 이 원웹도 과거 일론 머스크가 원웹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설립을 한 게 이 스타링크예요. 스타링크도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스타링크가 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원인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안정성 문제들도 있고 어떤 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중저궤도 안테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수요가 높았던 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텔리안테크의 강점 중 하나는 또 이제 미 육군에도 마찬가지로 안정성을 이제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쟁이 끝났을 때 대한 수요들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유럽에 특히 동유럽인 우크라이나나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론 머스크의 이 스타링크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실제 어떤 통신 교란이라든가 차단을 직접적으로 또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심이 나올 만큼 안정성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지금 폴란드와 같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앱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원앱은 지금 영국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정리되어 있으면 인도와 영국이 지금 1대2대 주주를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 자체적으로 이제 산업 활성화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원앱에 기대해서 인텔리안테크의 수주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상 방산의 확장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원앱 이야기가 나왔을 테니까요. 그때 이제 가장 큰 수혜로서 한번 꿈틀거릴 수 있었던 끼를 보였던 종목이 인텔리안테크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에 있어서는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현재 구간에서도 매수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손절가부터 먼저 제시를 드리자면 32,000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타이트한 하단을 좀 제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매도에 대한 어떤 공포 분위기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은 상황이고 또 환율 문제가 있다 보니까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증시를 오히려 이제 환전을 해서 이탈을 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주목을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들고 계신 분이라도 방망이를 짧게 번트를 치는 전략을 가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이제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력은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 현재 시장 대비했을 때 6개월 정도 목표를 잡고 41,000원을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1,000원 라인 때까지는 한번 공략해 보는 것. 하지만 손절 라인을 좀 더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시죠. 인텔리안테크까지 탑픽 받아봤습니다.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고요. 오늘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